종로가 도와줘. 안녕하십니까. 손록의 손승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은 손승우와 김종록의 손록 TV라고 이름을 짓고 둘이서 같이 영상을 제작하기로 하였는데 둘 다 너무 바빠요. 네, 너무 바쁘고 둘 다 가정이 있다 보니까는 그 영상에 100% 신경을 쓰기가 정말 너무나 힘듭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이렇게 바쁘니까 손만 놓고 있을 수 있냐? 네, 그건 아니죠. 저희가 멀리서 살아요. 굉장히 둘이서 멀리 살고 있는데 서로 자료를 주고받고 계속 연락을 하면서 깨톡으로 저희가 영상 준비를 해나가면서 두 명이서 힘들면 혼자서라도 찍자. 지금 많은 분들이 기다려주고 계세요. 저희 영상을. 네, 항상 댓글로도 이렇게 응원을 해주시고 구독도 점점 늘고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대로는 안되겠다, 각자 영상을 만들자 해서 각자라도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물론 자료는 같이 이렇게 공유를 해가면서요. 그래서 잘생긴 김종록씨가 안 나오고 어설픈 제가 나왔지만 재밌게 봐주십시오. 여러분들께서 댓글과 좋아요, 구독 열심히 응원해주시면은 저희가 둘이서 영상을 찍는 날이 더욱더 많아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요, 베이스 기타를 잘 모르시는 분들 혹은 베이스 기타를 약간 무시하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베이스 기타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뭐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막 뭐 베이스 그거 한 음씩 그냥 뚱까 치는 거 그거 뭐가 어렵냐, 아니면은 그 밴드에서 멀뚱히 서가지고 이러고 둥둥둥둥둥둥둥 이렇게 뭔가 들리지도 않는 듯한 이런 음들을 왜 치고 있냐, 밴드에서 인원이 부족하다면 베이스가 빠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을 가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굉장히 베이스가 쉽고 재미없고 지루한 악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러한 생각들은 아주 바보 같고 무식한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베이스 기타가 과연 어떻게 중요한지, 무엇이 중요한지, 왜 중요한지, 베이스 기타를 조금 좋아하시는 분들은 베이스 기타의 중요성, 베이스 기타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 분들이 왜 베이스 기타를 좋아하고 왜 베이스 기타를 중요하게 여기는지, 음악에서의 베이스 기타의 역할은 어떤 것인지 함께 연구해 보시죠. 네, 우선 베이스 기타는 밴드 음악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역할이냐면은 이제 뭐 피아노나 기타, 뭐 보컬 등 멜로디 악기, 멜로디 파트를 담당하는 부분들과 드럼과 뭐 타악기 등 그 리듬 악기를 담당하는 부분, 그 타악기와 멜로디 악기를 중간에 이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베이스 기타입니다. 리듬 악기와 멜로디 악기를 연결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이죠. 그래서 보통 이제 음악의 장르를 결정지을 때는 그 리듬이 정말 중요한데, 그 리듬의 핵심에는 베이스 기타가 있죠. 베이스 기타가 어떻게 치냐에 따라서 장르가 바뀌고 스타일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네, 우선 가장 직접적으로 한번 체험을 해보실 수 있게 제가 MR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베이스 기타가 있는 것과 없는 것, 베이스가 없는 16마디를 만들었고요. 그 뒤에는 똑같은 MR에 16마디 베이스를 연주를 해보았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그 베이스 기타가 아무래도 저음을 담당하니까는 그냥 핸드폰 스피커로 들으시면 잘 안 들릴 수가 있어요. 느낌은 나는데 체감을 더 실감나게 체감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어폰이나 큰 스피커나 이렇게 보이는 모니터 스피커 같은 좋은 스피커로 한번 들어보시면은 체감이 확 드실 겁니다. 비교를 한번 해보시죠. 어떠십니까? 저음 역대의 베이스 기타가 나오는 것과 나오지 않는 것, 많이 차이가 좀 나시나요? 첫 번째, 베이스 기타가 없는 음악에서는 굉장히 뭔가 힘이 없고 뭔가 멜로디도 들리긴 들리는데 멜로디와 리듬과 뭐 다른 악기들이 다
각자 다른 음악을 연주하는 듯한 느낌이 났어요. 하지만 베이스 기타가 들어옴으로써 어떠한 코드인지 정확하게 들리면서 그 코드에 맞게 멜로디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 멜로디와 그 리듬과의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이렇게 연결해주는 것이 베이스 기타였죠. 네, 이렇게 실제로 비교해서 들어보면은 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음악들에는 베이스 기타가 나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음악 장르 중에서는 베이스가 나오지 않는 장르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베이스 기타의 아주 중요한 점이죠. 이게 아주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일단 제가 건반을 치면서 보여드릴게요. 네, 우선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계시는 도미솔 C코드죠. 누가 봐도 C코드입니다. 이 C코드를 드럼 반주 위에 얹어서 연주를 계속 해보겠습니다. 계속 C코드만 나오죠. 하지만 여기서 베이스가 어떤 음을 치냐에 따라서 이 C코드는 다른 코드로 바뀌어 버리게 됩니다. 들리시나요? 코드의 색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그 코드의 근음이죠. 그 코드의 루트. 이 루트가 어떤 것을 치냐에 따라서 그 코드는 아예 다른 코드가 되어 버리는 것이죠. 도미솔 C코드에 베이스가 도를 연주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C코드가 맞습니다. 하지만 도미솔에 베이스 기타가 라를 연주하게 된다면 라도미솔 A-7이란 코드로 바뀌게 되죠. 네. 위에 도미솔은 그대로 치고 있는데 베이스 기타가 라, A음을 연주함으로써 이 코드는 라도미솔 A-7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네, 그 다음 코드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도미솔에 베이스가 F를 친다. 그러면은 F 메이저 7인 파라도미의 텐션, 솔이 나오는 거죠. 네, 파라도미. 그러면은 도미솔에 F를 치면은 F 메이저 7 코드가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 코드 도미솔에 베이스를 솔을 치면은 솔시레파 G7의 텐션 음들이 되는 거죠. 네, 이처럼 베이스는 그 코드의 색깔을 만들어버리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베이스 기타가 아직도 중요하지 않고 재미없고 불필요한 악기라 생각을 하시나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웬만한 장르에는 모두 베이스의 역할을 해주는 악기가 나오게 됩니다. 뭐 물론 베이스 기타가 아닐 수도 있고요. 그 역할을 하는 것은 뭐 기타가 빠지거나 피아노가 빠지거나 보컬이 빠지거나 이런 경우들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베이스가 빠질 순 없죠. 뭐 국악이라면은 검은고가 있을 테고요. 그 다음에 뭐 피아노 독주곡이다 그러면은 사실상 피아노 치는 왼손이 베이스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연주곡이면은 기타의 낮은 음 5, 6번 줄, 대부분 5, 6번 줄인데 그 5, 6번 줄에서 그 베이스의 역할을 해주는 연주를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뭐 오르간 트리오라면은 오르간이 발로써 오르간이 페달로 베이스를 연주를 하는 경우도 있죠. 네, 이처럼 베이스 기타가 들어가지 않더라도 베이스의 역할은 꼭 누군가 해줘야 합니다. 네, 얼만큼 중요한지 좀 감이 오시나요? 그리고 베이스 기타가 쉬운 악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말 큰 오산입니다. 네, 일단 줄도 4줄밖에 없고 한 음씩 치는데 뭐가 어렵냐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반대로 생각하면은 4줄 중에 한 줄만 소리 나고 나머지 줄은 소리가 나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왜 어려운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요 저음 악기를 연주하다 보면은 어쩔 때 굉장히 지저분한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무엇 때문이냐면은 바로 이 배음 때문인데요. 이 배음이 뭐냐면은 저희가 이 현악기가 한 음을 튕겼을 때 그 음 안에 다른 음들이 무수히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음들이 특히나 낮은 음에서 두 음이 소리가 나게 되면은 배음들끼리 부딪히면서 굉장히 지저분하게 들려요.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제가 연주한 두 음이 둘 다 완전 4도 간격인 음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낮은 음에서 쳤을 때는 굉장히 지저분하고 무슨 음인지 분간이 안 갈 정도로
이상하게 들리는데 하이 포지션에서 연주를 하면은 선명하게 잘 들려요. 어떤 음인지 뚜렷하게 들립니다. 네, 이것이 바로 배음 때문입니다. 이 배음 때문에 두 줄을 동시에 연주를 하게 되면은 지저분하게 들려요. 그렇다면 이 배음을 이렇게 지저분하지 않게 연주를 하려면은 정말 무수히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왼손이, 특히나 베이스 기타의 왼손이 한 줄만 연주하고 나머지 줄들은 항상 소리를 안 나게 잡아줘야 돼요. 오른손과 함께. 이게 굉장히 어려운 테크닉이죠. 기타도 물론 필요한 음만 소리가 나고 불필요한 음들은 소리가 나면 안 됩니다. 하지만 베이스 기타는 정말 더더욱 중요하겠죠. 이런 걸 신경 쓰면서 연주를 하다 보면은 정말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아직까지도 연습을 하고 있어요. 특히나 녹음을 하게 되면은 이 모든 게 다 탈로 나요. 아니면은 녹음을 하거나 아니면 큰 공연장에서 엄청 큰 앰프로 연주를 해보면은 이 내가 기본기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기본기를 연습을 하고 요 왼손 자세와 오른손 자세, 이 자세가 잘못된다 보면은 뮤트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이 뮤트에 항상 신경을 쓰면서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베이스 기타가 이제는 반주 악기를 뛰어넘어서 솔로 악기까지 넘나들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마커스 밀러나 빅터 호튼 이런 분들 보면은 거의 베이스 기타가 이제 거의 반주만 하는 그런 악기가 아니에요. 굉장히 솔로도 화려하게 하고 뭐 기타나 피아노 못지않게 굉장히 어렵게 솔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반주도 연습해야 되고 솔로도 연습해야 되고 뭐 다양한 리듬들도 다 물론 다 연습을 해야 되고 정말 연습할 게 너무 많아요. 다른 악기보다 베이스가 더 어렵다 이런 말은 아니에요. 어떤 악기든 무슨 악기든 다 어렵지 않겠습니까? 뭐가 더 어렵고 뭐가 더 쉽다 이런 것은 사실 잘못된 생각이죠. 모든 악기들이 각자의 어려움과 고충이 있는 거고 그 어려움과 고충을 이겨내기 위해서 무수히 많은 연습을 합니다. 베이스뿐만 아니라 모든 악기들이요. 절대 본인이 하는 악기 외에 나머지 악기들은 어렵지 않다. 뭐 내가 하는 게 제일 어렵다. 뭐가 더 어렵고 뭐가 더 쉽다. 이건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악기들이 각자의 어려움과 고충이 있는 거고 그 어려움과 고충을 이겨내기 위해서 무수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는 연주자들한테 너 네 악기는 뭐 너무 뭐 별거 없잖아? 뭐 너는 그냥 이렇게만 치잖아? 너는 뭐 그냥 가만히 서서 뭐 이런 것만 하잖아. 이거 굉장히 잘못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주위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은 확 그냥 네, 아무튼 절대 본인이 하는 악기 외에 다른 파트 악기들 혹은 다른 영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절대 무시하거나 깎아내리거나 깔보거나 절대 안 됩니다. 군대 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도 자기가 겪었던 일들이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렵다고 생각들을 하시잖아요. 하지만 그 누구든 다 세상에 쉬운 일은 없고 세상에 만만하고 술술 풀리고 좋은 일만 일어나진 않습니다. 다들 어려움과 고충을 이겨내면서 견뎌내면서 무수히 노력을 하고 열심히 살면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죠. 노력을 하죠? 아름다운 세상? 종로가 도와줘. 네, 아무튼 베이스 기타의 중요성을 알아봤습니다. 어떻게 베이스 기타가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개인적으로 이거 말고도 베이스 기타가 중요한 점이 정말 많아요. 하지만 이제 잠깐 설명하자니 이렇게 얘기가 되었는데요. 뭐 이것 말고도 또 다른 포인트들이 있다, 다른 점들이 있다 그러면은 서슴없이 댓글로 남겨주세요. 본인만 알고 있는 것보다 우리 같은 악기의 연주자들끼리 힘을 합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서로 돕고 서로의 어려움과 고충을, 서로의 고충과 어려움을, 어려움과 고충과 어려움 잘 이겨내면서 서로 도와가면서 이겨냅시다. 네, 오늘 저희의 영상이 도움이 됐거나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에는 잘생긴 김종록 씨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감사합니다. 빠이.